네,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면서 큰 인기를 얻은 배우 송하윤 씨가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는데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도봉구 아파트 화재 피의자가 아파트에서 7시간 동안 담배를 피운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배우 송하윤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한 제보자가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처음에 주장은 이 제보자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러니까 2004년경에 이후 영문도 모른 채 한 90분 가량을 뺨을 맞는 등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송하윤 씨 소속사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후에 재차 폭로된 내용 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3인이 1명을 집단 폭행한 또 다른 가해 행위도 존재했다라고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학교 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학교 폭력이 피해자이냐 아니냐의 공방은 있지만 일정 부분 학교 폭력 가해자로 과거에 처분이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대중들에게 굉장히 관심받고 있는 또는 인기를 얻고 있는 송하윤 씨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예. 자, 일단 그 송하윤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강제 전학한 것은 맞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한 상황인데 이 강제 전학이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잖아요. 퇴학 직전의 처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법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어느 정도는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사실은 있었다. 다만 뭐 소극 가담, 적극 가담, 구체적인 행위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 강제 전학 처분이라는 건 학교폭력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1호부터 9호까지가 있거든요. 9호는 이제 소위 말하는 퇴학입니다. 8호는 이제 강제 전학이고요. 7호도 학급 교체인데 7, 8, 9는 실무상 굉장히 중징계이기 때문에 중대성이 있는 심각한 사안에 한해서 이렇게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처분의 종류를 비춰봐서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학을 2번이나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2번 간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2번 다 간 것이 학교폭력법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간 것인지 한 번은 또 임의적으로 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어떤 피해 접수가 되면 임의로 전학 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게 간 것인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2번 정도 고등학교 때 전학 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게 모두 다 학교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실 한 고등학교에서 2번 전학을 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입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2건의 전학의 원인이 무엇이냐, 학교 폭력의 실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네티즌들도 궁금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강제 전학은 이제 분명한 중징계로 보이는데 송하윤 씨 측과 또 의혹의 제보자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가요? 일단 제보자 A씨는 내가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때리겠느냐라는 최초의 주장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 제보자는 본인도 이제 설명하듯이 내가 맞은 걸로 학교폭력 처분으로 강제 처분이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처분은 없었지만 내가 그 당시에 이유도 없이 1시간 반가량 맞은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3명이 1명을 이제 집단적으로 때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송하윤 씨 측 입장은 그 당시에 짝꿍을 괴롭히는 일에 연루되어 있을 뿐 내가 직접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괴롭힘 따돌림도 학교 폭력이기 때문에 뭐 소극적 가담이었다라는 주장으로 선회할 수 있는데 실제 어떤 식으로 학교 폭력을 가했는지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강제 전학 처분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중대한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수에 이르려면 일단 지속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심각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과 화해를 하지 않았거나 반성의 정도가 없어야지 16점이 넘어서 이런 처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어떤 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송하윤 씨가 지금은 그냥 나는 다른 아이들이 때리는데 그냥 좀 휘말렸을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처분과는 좀 불일치해서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중징계 처분이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방을 지켜봐야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송하윤 씨가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30대 중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사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 제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이제 송하윤 씨 소속사 측에서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예. 이제 실제로 허위 사실이냐 진실한 사실을 공익 제보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로 미성년 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폭력 미성년 사건이 그래서 공소시효가 성인 이후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만큼 학교 폭력도 공소시효도 늦춰야 되고 소멸시효도 늦춰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10대 때 당한 폭력을 10대 때 제대로 누구한테 구제 요청을 한다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이 1명을 때렸다는 사건은 강제전학 처분이 있었으니까 관계 기관이나 학교에 관련된 서류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 제보자 A씨가 맞은 사건은 본인이 부모한테 뭐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진단서를 뜯어놨거나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객관적 서류를 찾기 어려운 예.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학교폭력이 20년 전 이뤄지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지만 흐지부지 끝나는 사건이 많다. 특히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예. 피해자는 고소도 할 수 없고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하는 뭐 예를 들면 명예훼손 사건이나 이런 데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